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호수입니다. 저희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가문의 영광이고, 저 이렇게 오늘 꽉 채워서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으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좋아하셨을 텐데 안타깝네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도 하고 있고요.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치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오해하는 분들도 많고, 막연하게 치매 이렇게 말은 많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드리고요. 치매는 그냥 우리가 인지기능이 좀 나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 나빠진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이제 여기 제 하이라이트를 들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에 두 명의 공통점은 뭐예요? 알츠하이머? 너무 정답부터 막 나오네. 네 명의 공통점이 치매고, 위에 두 명의 공통점은 수상, 그렇죠. 영국 수상이죠. 이렇게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야, 이거는 보통 그게 아닙니다. 이거 사진, 이거 촬영해서 이거 어디다가 좀 내야 되겠어요. 서울시 뭐 할 때, 경증할 때 내는 걸로.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네, 처칠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도 종식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대처수상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하여튼 영국이 어려울 때 영국을 잘 이끌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본인이 치매라는 걸 안 다음에 남들은 막 이렇게 숨기려고 그럴 때 레이건 대통령은 일부러 국민들 앞에서 내가 치매라는 거를 알려라, 국민들한테. 그래야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발표를 했어요, 일부러. 근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그 발표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치매에 대한 연구비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지금 이제 신약들이 이제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한 명의 치매가 있었지만 한 명의 의미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또 이제 큰 역할이, 큰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배우였는데, 이분이 또 치매가 생겨서, 이분은 루이 소체 치매라는 거가 있었고요. 레이건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치매. 이렇게 치매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질문: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나요? 보통 우리가 아직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노인 전체 인구의 10%가 치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65세 이상의 10%면 지금 이제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85세 이상에서는 40%니까 많게는 10명 중에 5명, 2명 중에 1명은 치매라는 뜻이에요. 85세 이상에서.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야, 이거 오래 살면 다 치매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건강하게 오래 살다 보면 인지기능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인지기능이 좀 떨어져서 치매가 오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잘 관리하다 보면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무조건 무섭고, 내가 무슨 치매야, 검사해보자고,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검사하라 그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 잘 발견해서 관리하시면 잘 지낼 수 있는 거다.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고, 뇌의 노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화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많은 어르신들, 또 많은 의사들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치매 미리 검사하고 진단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치료도 빨리 하는 게 좋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들조차도 어떠신데요? 그럼 어제 무슨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어제 뭐 했지? 이렇게. 친구 만났잖아. 내가 친구를 어제 만났어?
아들이 어제 우리 집에 방문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일을 겪으신 다음에 나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의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그걸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는 거는 위로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은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또 괜찮은가 보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치료하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가끔 깜빡하는 경우는 과연 치매일까 노화일까 이게 어렵죠. 노화가 일어나면 실제로 조금은 깜빡거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실제로 73세 어르신이고 저한테 오신 분인데 인지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100점 만점에 80점이에요. 그 80점이면은 치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50은? 치매? 30은? 우리 학교 다닐 때 30점 받아보시면 30점 가끔 받잖아요. 공부 안 하고 가면. 그래도 치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어디다 자르냐에 따라서 치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점만 밑으로 내려가도 치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실제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그림이지만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젊었을 때 뇌는 아무 색깔도 없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파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것들이 생기죠. 실제로 뇌 안에가 파란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변화가 있는 거를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데 만약에 치매가 그냥 노화 현상일 뿐이라면 노화가 많이 된 사람은 이렇고 노화가 적게 된 사람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화가 적게 된 사람은 조금 깜빡거리고 뇌 노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은 많이 깜빡거려서 치매고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잘 모를 때.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노화가 진행되면 파란색의 변화들이 생기는데 파란색이 지날수록 뇌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연세가 드시고 80대가 되고 그러면 뇌세포가 이렇게 앞쪽에는 많이 줄어들어요. 이쪽이 임하고 이쪽이 뒤통수예요. 뇌 위치로 보면. 근데 알츠하이머 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파란색도 물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왜냐면 연세가 드시니까 빨간색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노화는 뇌의 앞에서부터 뒤로 퍼져나가죠. 세포가 줄어드는 양상이. 치매는 뇌의 가운데서부터 앞으로 퍼져나가요. 이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이 부위를 해마라고 합니다. 해마. 바다에는 해마라는 생물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해마라고 그러고요. 이 해마가 뒤에도 얘기가 나올 건데 이 해마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일반적인 노화랑 치매는 다르다. 전혀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치매 검사를 하면 조금밖에 치매와 관련된 병리가 없죠. 그리고 기억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럼 이럴 때 검사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 빨간색의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를 검사를 하려면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할 수 있어요. 자세한 검사라는 것은 검사비가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급여 검사도 있고. 그래서 이때 검사를 자세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뇌 산집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피 검사에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아마 이제 피 검사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때 아예 괜찮구나 하고 멈추지 말고 또 한 1년 지난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나가서 또 검사 한번 해보고 인지기능 검사. 그래서 인지기능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처음에 그냥 뭐 다 검사해도 좋지만.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그러면 기억장애가 조금 나쁜 거는 노화인지 치매인지 헷갈리는데 그럼 아주 기억력이 심하게 나쁘면 다 치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답은 뭘까? 기억장애가 아주 심하면 치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지역장애 아주 심해도 치매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역시 그 치매 이 서대문구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제가 이거 실제 케이스인데 56세 남자인데 알코올 중독 환자예요.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려요. 진짜 말 그대로 돌아서면 딱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심하게 잊어버리냐면 이분이 예전에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정신병원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 폐쇄병동에 입원했는데 알코올 중독 너무 심해갖고 매일 술을 마시니까 가족들이 입원시켰어요. 입원했는데 이제 강제 입원됐을 거 아니에요. 폐쇄병동에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갖고 오늘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입원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실에 가서 아니 사람을 말이야 이렇게 동의도 안 받고 강제 입원시키면 어떡하냐고 당장 퇴원시키라고 막 따진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실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신규 간호사가 온 지 얼마 안 된 간호사가 그게 아니라 지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치료를 받아 멀쩡한데 뭐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막 쩔쩔이며 설명하느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뒤에서 수간호사가 보고 있다가 나와서 예 그럼 퇴원시켜 드릴게요. 옷 챙겨서 나오세요 이랬어요. 그래야지 이러면서 이제 병동으로 옷 챙기러 가면서 잊어버려. 그래서 방에 또 참 어죽하게 앉아있다가 내가 왜 여기 있지? 다시 나와서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입원시키면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퇴원시켜 드릴게요. 들어가시라고. 옷 챙겨서 나오시라고. 그럼 또 들어가서 또 한참 있다 안 나와. 까먹어서. 이 정도로 심한데도 이분은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가 아니라 정말 기억만 안 나. 다른 건 다 뭐 이렇게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는 다 잘 따지시는 분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기억은 전혀 못해. 이게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식사 안 하면서 술만 드시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진짜 막 치매처럼 나빠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게 치매가 아니에요.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가 기억력이 조금 나쁘든 많이 나쁘든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치매는 심한 기억장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치매는 정의상 뇌의 모든 기능들이 다 나빠지는 게 치매예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보면 이 반쪽은 투명하게 이제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뇌의 앞부분이에요. 기억력 담당하는 데는 아까 해마라는 그런 부위가 중요하고요. 여기는 운동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뭐 길 찾고 이런 거, 언어에 관련된 거는 이쪽 부분, 또 뭔가 좀 하고 싶다 이런 동기를 일으키는 부분, 감정 조절하는 부분 다 여러 가지 계산 능력, 돈 계산하는 거는 이쪽에서 하고. 자, 위치마다 기능이 다르죠.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나빠졌을 때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초기에, 치매 초기에 왜 기억력이 나빠지느냐? 아까 그 빨간색 그림 보셨죠? 해마 부위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문제도 기억력부터 생기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대부분 기능이 괜찮은 게 뭐냐면 운동 능력이랑 보는 거. 아주 드문 치매는 이제 시각이 나빠지는 치매가 있긴 한데 그건 아주 드물고요. 대체로는 보는 것과 움직이는 거는 파킨슨 치매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유지가 잘 돼요. 이렇게 여러 군데가 다 이상이 생겨야 사실은 치매인데 우리가 멀쩡한 느낌이 드는데도 가끔 병원에서 검사하면 어떤 의사들이 치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2개 이상, 이 여러 개 중에 2개만 이상이 있으면 치매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의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2개가 나쁘지만 나중에 3개, 나중에 4개 이렇게 되니까 다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치료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 정도만 나쁘면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계속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리 진단하고 약을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개가 나빠서 치매를 진단받아도 오늘 내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거나 내가 판단력이 없거나 치매가 심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아도 좌절하거나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의사가 치매다고 하면 빨리 그냥 좋은 진짜 제대로 듣는 약을 드릴게요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그래도 의사가 이 정도면 조금 뭔가 좀 한두 군데 이상이 좀 생기셨으니까 약을 미리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검사했더니 2개 이상이 나왔으니까 치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설교사 중에. 저는 안 그러지, 당연히.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 그게 무슨 뜻이냐? 대강 보면 인지기능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영어로 복잡하게 써있지만 이게 다 집중력, 이름 대기, 언어성 기억, 시각적 기억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종합 점수예요. 말하자면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이분은 대체로 잘 했죠. 대체로 잘 했는데 2개는 꽤 점수가 낮아져 있죠. 근데 요 빨간색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이분은 2개 벌써 문제가 생겼죠. 그럼 치매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옆에서 와갖고 제 다른 의사가 제 친구가 와갖고 빨간색을 밑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가 하나밖에 없지. 여기까지 빨간색을 여기다 이렇게 내리면 그럼 하나밖에 이상이 없잖아. 그럼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야? 그러면 여기다 대면 다 9개 다 문제 있기?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실제로 진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하자는 약속이 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약속을 한 거지 실제로는 진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안 하는 거는 아니까 이제 검사하는데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경도인지장애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매 말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2군데, 3군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아니면 진짜 한 군데만 이상이 있든지 근데 일상생활은 별 문제 없이 그냥 하고 살림도 다 잘하시고 사회생활도 다 하고 이런 분들은 치매는 아니니까 이상이 생기긴 했지만 기능적으로 별 문제 없으니까 경도인지장애다 이렇게 얘기해서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경도인지장애가 있으면 다 치매로 가느냐? 어떨 것 같아요? 반은 치매로 갈 수 있고 반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 매년 검사하시면서 잘 보셔야 되죠. 자, 근데 꽤 이상이 생긴 다음에 검사 받으면 좀 늦죠. 이상이 조금 있을 때 빨리 검사를 받고 뭔가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보세요. 76세 어르신이고 연세대학교에 무슨 모과의 명예교수예요. 그 학문적 업적이 훌륭해서 76세인데도 무슨 석좌교수 이런 걸로 일을 계속 하시던 분이에요. 3개월 전부터 실수가 많아지고 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하고 이메일 쓰는데 철자도 막 틀려요. 그리고 기억력이 좀 나빠져서 확실히 기억력이 나쁘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셨죠. 걷는데 왼쪽 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건다는 거예요. 걷는데 이렇게 끌네. 그래서 다시 걸어보라고 가족들이. 뭐야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잘 걸으셔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가족들이 잔소리를 하는데 계속 안 가고 버티시다가 결국 왔어요. 저한테 할 수 없이. 괜찮은데 오라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검사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MRI 찍은 사진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MRI 뇌가 보이는데 여기 하얀색이 보이죠. 이게 뭘까요? 피가 차 있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뇌 안에 뇌실이라서 물이 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옆이 찌그러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이 선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여기는 피 찬 건 안 보이지만 밑에 쪽에서 누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찌그러져 있죠. 피가 이 정도 보일 지경이면 이게 만약 갑자기 이렇게 피가 차면 기절해요 사람이. 근데 이분은 알고 봤더니 병원 오시기 3개월 전부터 실수가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병원 오시기 6개월 전에 성묘 다녀오다가 산에서 넘어지셨어. 그래서 엉덩방울을 꽝 하고 세게 쳤는데 머리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엉덩방울 세게 쳤는데 이 척추로 올라가는 건 충격이 사실 되게 크거든요. 엉덩방울 찔 때. 그래서 그때 뇌출혈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조금씩 나는데 이게 잘 멈추지 않고 계속 나다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여기다 구멍 살짝 뚫고 피만 다 빼는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10년 지났는데 당시에 76세고 지금 86세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매가 가능한 치매 유발 원인, 치료가 가능한 치매 유발 원인을 빨리 찾아내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 중에 치매랑 비슷하게 보이는 질환들이 좀 전에 보여드린 게 바로 결막하 혈종이라는 거고요. 농양, 선막, 뇌종양,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고 치료를 안 하면 치료가 되기는 하는데 치료를 빨리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 진짜 치매가 되는 질환이 있어요. 그게 비타민 B12 결핍, 엽산 결핍, 비타민 B1 결핍 이런 거 놔두면 처음에는 깜빡깜빡거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놔두면 나중에 이거 보충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근데 빨리 알아서 보충하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내분비 이상, 갑상선 기능 이상, 뇌 막염, 요즘은 뇌염은 별로 없지만 에이즈 가면 정상수두증 뇌에 보면 아까의 MRI 사진에서는 뇌실 가운데 물이 있다는 게 조그맸잖아요. 이렇게 커졌어요. 까만색이. 물이 찬 거예요. 뇌 속에. 그래서 물이 압력을 가지고 뇌를 눌러서 기억도 떨어지고 걷는 것도 좀 불편해지고 소변 보는 것도 못 참고 이러면 이제 정상수두증. 이것도 물만 빼주면 다시 정상이 되는데 이걸 너무 오래 놔두면 뇌가 눌려서 이미 상해버려 갖고 뇌가 손상이 돼서 나중에는 물을 빼도 회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좀 힘차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검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검사하는데 안 아파요. 머리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 두려움 없이 그냥 오셔도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마에서 이렇게 빨간색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색이 뭐냐? 그랬더니 신경 뇌조직 속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단백질 덩어리가 쌓이는데 아밀로이드라고 해요. 아밀로이드. 요 단어는 한번 알아두세요.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치매에 대해서. 아밀로이드. 또 다른 단백질이 있는데 타우라는 단백질도 이렇게 엉켜요. 우리 왜 그 욕실에 청소 안 하고 오래 쓰면은 머리카락 같은 거 계속 쌓이다가 처음에 머리카락 몇 개밖에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게 덩어리처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섬유들이 처음에 별 문제가 아닌데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처럼 되는 게 아밀로이드 타우. 두 가지 알아두셔요. 아밀로이드 타우를 누가 발견했냐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독일의 정신과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07년에 자기가 보던 이 환자 돌아가신 다음에 뇌 부검해서 스케치를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뭔지 몰랐어. 다른 사람의 뇌에는 없는데 이 사람 뇌에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타우라는 단백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이 환자의 케이스를 발표함으로써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사람 발견했으니까. 만약에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상황에서만 이런 걸 딱 발표했으면 아마 아밀로이드 병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게 뭔지 모르니까 알츠하이머 병. 그래서 옛날에 발견된 병들은 의사 이름이 많아요. 그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해마가 작아지고 있는지 MRI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틈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여기 틈이 이렇게 벌어졌죠. 초기 치매가 시작되죠. 뇌세포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는 거 말고 기능을 얼마나 하느냐 보는 검사가 있는데 포도당 대사를 보는 페트라는 검사예요. 양전자 방출 촬영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지금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빨간색이 좀 적고 이런 데가 좀 약간 노랗게 변했죠. 그래서 여기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색깔이 낮아질수록 나쁜 거고 여기는 정상 이쪽으로 갈수록 치매인데 여기는 이쪽이 별거 없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진해지죠. 이게 그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밀로이드 쌓이면 치매가 된다고 했지 알츠하이머병. 그래서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 조금 쌓여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검사가 아밀로이드 PET. 뇌의 기능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는 검사가 포도당 PET. 그래서 의사가 MRI 찍고 나서 MRI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밀로이드 PET 찍어볼까요? 이러면 이제 이거 찍어보자 그 뜻이에요. 혈관성 치매란 말도 들어보셨죠? 네. 이건 알츠하이머랑 또 다른 거예요. 혈관이 뭔가가 이제 뭐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MRI 보는 게 여기 보면 뭔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 하얗게 좀 이렇게 색칠이 있죠. 이게 조그만 혈관이 살짝 막히거나 뭔가 이게 혈액이 부족해갖고 뇌졸중이 조금 막히면
마비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어찌하다가 말고 이렇게 해서 잘 몰라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치매가 되는 거를 다발성 경색치매. 뇌경색이 여러 번 다발적으로 왔다 그런 뜻이고요. 이 사진 보면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만 하얗게 보이죠. 요 양쪽의 요 부위가 시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 신경 세포들이 다 신경 소명으로 모여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데라서 여기가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 한쪽에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망가지니까 이 사람은 여기 하얀색, 여기 하얀색, 여기 하얀색 이렇게 많은 데가 상처가 있음에도 그제서야 치매가 왔는데 이분은 한 군데 조그맣게 상처가 있는데도 치매가 와서 전략적 경색치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피지혈관성 치매는 뭐 어디가 꽉 막혔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허옇게 이렇게 뇌가 변해가요. 이게 미세혈관이 안 좋아져서 뇌의 미세혈관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지혈관성 치매. 그래서 이름은 알아두실 필요 없지만 이렇게 혈관이 여러 번 막히거나 중요한 부위의 혈관이 한 군데 막히거나 미세혈관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는 치매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까 로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가 알았던 병, 루이 소체병 또는 루이 소체 치매. 소체라는 건 이제 조그만 조그만 뭐 구조물이다 이런 뜻이고 루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 이름 붙인 거예요. 루이 소체는 뇌 조직 염색해 보면 이렇게 또 빨갛게 염색되는 이런 것들을 루이 소체라고 하고요. 루이 소체병은 좀 특이해요. 뭐냐면 기억력만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기억력이 괜찮다가 어떤 날은 되게 안 좋다가 왔다 갔다 하고요. 변동성. 또 하나는 환시가 잘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 기억력 문제 때문에 오시면 혹시 헛거 보이고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내가 헛거 보일 것 같아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루이체병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시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파킨슨 증상. 파킨슨 증상이라는 게 몸이 뻣뻣해지고 떨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걷는데 약간 구부정해지고 천천히 이렇게 걷게 되고 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빨리 잘 이렇게 걸으셨는데 이렇게 좀 천천히 걷게 되고 이렇게 천천히 걷고 떨림증만 있으면 파킨슨 병인데 파킨슨 증상이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치매가 오는 경우에 루이 소체 치매일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해보면 뭔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전두축두엽 치매 또는 짧게 전두엽 치매 이렇게 얘기하는 전두엽이라는 건 뇌 앞쪽에 있는 뇌를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전두엽에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뇌 앞쪽 뒤쪽 다 동그랗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근데 이분은 어때요? 뒤쪽만 일을 하고 앞쪽은 불이 꺼져 있지 거의. 이마 쪽 뇌는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이건 옆에서 본 거, 이건 위에서 본 거. 앞쪽 뇌만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뇌의 앞쪽이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들을 슬슬 못하기 시작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런 걸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별일도 아닌데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별일이 아닌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증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오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의 자동차에 그냥 문 열고 막 들어가고 막 판단력이 떨어져갖고 차가 있으니까 안고 싶으니까 문 열고 막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전두엽 치매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치매 예방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치매 예방이 과연 되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코로나 백신 대부분 맞으셨었죠?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예방이 꽤 많이 되고 그다음에 독감도 예방주사 맞고 근데 독감 예방주사 맞고 독감 걸려보신 분? 걸리죠? 맞아도 걸려요. 코로나는 걸려요. 그럼 거짓말이네? 예방 가짜네? 그건 아니죠. 예방주사를 맞아도 일부는 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99%냐 20%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방은 예방인 거예요. 그러면 치매 예방을 100%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럼 없어요. 근데 치매를 10% 예방하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치매 10% 예방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열심히 걸으면 돼요. 40분 이상.
그러면 30% 예방하고 싶으면 3번, 일주일에 3번. 70% 예방하고 싶으면 매일. 이게 연구를 했더니 정확하게 그렇게 실제로 나왔어요.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하나만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위험인자가 2개 있는 사람은 많이 떨어지고 위험인자가 3개 있는 사람은 더 빨리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인자가 조금이라도 없게끔 하면 그게 예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위험인자 2개 중에 하나는 당뇨도 위험인자거든요. 치매. 그다음에 흡연, 담배 피는 거 위험인자예요. 그러면 당뇨 치료 열심히 하고 금연하면 이렇게 되는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변하겠죠. 근데 당뇨 치료 안 받고 뭐 증상이 없으니까 당뇨 치료 안 받고 담배는 계속 피고 그러면, 근데 운동도 안 해서 비만해졌어. 그럼 이렇게 내려가겠지. 네, 그래서 그 치매를 예방한다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치매 예방인데, 위험인자를 줄이는 거예요. 또는 보호인자를 높이거나. 원칙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인자, 우리가 피해야 되는 위험인자가 뭐가 있느냐? 연세를 드시는 거 피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여성이라는 그 성별은 타고 태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피할 수가 없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성들은 고생도 많이 하는데 억울하죠?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살아서 조금 더 치매가 잘 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호르몬 영향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교육 수준이 낮으면 치매에 더 잘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까 그 표에서 처음에 보여드린 그 검사에서 교육 수준이 낮으면 점수를 좀 덜 받으니까 더 높게 나오는 거고, 교육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오래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연세가 드셔도 계속 재밌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라 그 뜻이에요. 뭔가 새로 배워라. 우리 노소노소 합창단처럼 뭔가 노래도 새로 배우고, 맨날 부르던 노래 부르지 말고 새로운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들이 다 치매 예방하는 일이고요.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가 잘 생기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잘 받거나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두부 외상은 뭐예요? 응? 머리 다치는 거. 이것도 보여줬더니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두부는 건강에 좋은데 왜 그래서 외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친구도 있어요. 청각장애, 이거 보청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청기를 대화할 때만, 강의 들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낮에는, 주무실 땐 빼고 낮에는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 차 소리,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이런 게 들려야 뇌가 자극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악 같은 거 악기 연주하는 연습방 있잖아요. 음이 다 차단돼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3시간만 있다 한번 나와보셔요. 멍해져 사람이. 그러니까 귀가 안 좋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멍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꼭 보청기 하셔야 된다. 당연히 이제 금연하셔야 되고 음주도 안 되고, 특히 사회적으로 혼자 지내시거나 친구들 안 만나고 모임에 안 나가고 이렇게 지내시면 뇌가 자극이 안 돼서 이것도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고, 공기 오염도 나빠지는 이거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고혈압, 비만, 당뇨 있으면 안 좋은데 있으면 치료 잘 받으시고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치매 예방법을 요약해 드릴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칙이 보호인자는 늘리고 위험인자는 줄이자 그랬잖아요. 보호인자가 뭐 15개다 그러면 15개만 외우고, 위험인자 15개만 15개 외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몸과 마음과 관계.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 사이가, 그걸 사회적이라 그래서 몸, 마음, 사회, 이 3가지 측면에 대해서 활동은 올리고,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나쁜 건 줄이면 그게 치매 예방이에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는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활동 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걷는 거. 그럼 뛰는 거는? 뛰는 것도 신체 활동 올리는 거지. 치매 예방 될까 안 될까? 되죠. 정신적으로 활동 올리는 건 뭐가 있어요? 독서? 그렇지. 음악 듣는 것도.
음악을 이렇게 그냥 틀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음악을 이렇게 열심히 듣잖아요. 음악을 열심히 들으면 그게 뇌에 엄청 좋아요. 그런 게 다 정신적 활동이에요. 음악 듣는 것도. 독서, 신문 매일 읽는 사람 치매 예방에 몇 퍼센트 예방된다. 이게 다 수치로 나와 있어요. 이미 연구를 해요. 사회적 활동 올린다? 이건 뭐예요? 사회적. 응? 인간관계, 그렇죠. 보통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데 나와서 뭔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무슨 모임 나가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슨 하는 활동 있으면 또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프로그램 참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 위험인자 줄이기. 신체적으로 나쁜 게 뭐가 있어요? 흡연, 술, 또 과로하는 거, 과식 그런 거 다 줄이면 치매 예방이겠죠? 정신적으로 나쁜 건 뭐예요? 스트레스. 보통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나쁜 건 뭐예요? 네? 고립. 이거 강의 자료 다 미리 보여드렸었구나. 너무 이런 데가 없는데 그대로 나와 있어. 고립, 스트레스, 술, 담배. 이거 미리 보신 거 맞죠? 이거 김새인데. 걷기, 신문, 라디오, 의미 추구, 봉사, 가족 만나기. 이거 진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부모님이랑 요즘 이제 대부분 자녀들이 따로 살잖아요. 연로하셔도 자녀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 찾아뵙잖아요. 그런 어르신이랑 2주에 한 번씩 오는 자녀들이 찾아오는 어르신이랑 대규모로 연구를 해봤더니 자녀가 한 달에 2번 찾아오는 데가 한 번 찾아오는 데가 치매 예방 효과가 2배 높아요. 실제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가족 만나고 친구 자주 만나면 좋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수치로 정확하게 나와요. 2배 만나면 2배. 걷는 것도 한 번 걸으면 10, 2번 걸으면 20. 에? 그건 생각해볼 문제예요. 같이 살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생각 중에 지금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정말 이제 배려하고 그런 것들을 새로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지 쉽지 않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냥 다 세상에 무관심하게 지내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고요. 특히 이제 정신적 나쁜 것 중에 통제라는 게 있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물 많이 마시라고 해서 너 물 마셨어? 한다든지. 고기 좀 오랜만에 다 같이 식구들 모여서 구워 먹는데 야 이거 탄 거 먹으면 안 걸린다 그래서 먹지 마. 그거 먹지 말라니까. 계속 그런 분들 있죠. 네. 너무 이렇게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잖아요. 그분도 스트레스 받고 그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래서 통제를 놓으셔야 된다. 고집을 부리자.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모임해서 다 잘 지내는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오늘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만 잘 하면 잘 지낼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돌발 퀴즈. 술, 담배 끊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좋잖아요. 그것보다 치매 예방법으로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더 확실한 거. 뭘까요? 술, 담배 끊는 거보다 더 좋은 거. 즐겁게 사는 거. 맞는 말씀. 또 친구들 만나기. 그렇지. 예전에 한 2만 개 정도의 연구를 했는데 치매 예방에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를 2만 개 연구 중에는 훌륭한 연구도 있고 별거 아닌 연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연구만 또 2,000개를 뽑아냈어. 그래서 2,000개를 뽑아내서 그거를 열심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키긴 했지. 여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켰는데 그걸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정리를 아주대에 이인환 교수님이니까 예방의학 교실에 그리고 정신과의 홍창현 교수님이랑 이런 분들이 열심히 정리해갖고 요거를 출판했는데 이미 이거 나온 지도 또 한참 지났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치매 예방됩니다 그렇게만 나오지가 않고 담배 끊으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방되는지는 아주 확실해요. 아니면 조금 확실해요. 약간 애매해요. 이런 걸 나눠놨어요.
근데 그 중에 담배 끊으면 치매 예방되나요? 아주 확실하진 않아요. 친구 만나면 치매 예방되나요? 예, 예방됩니다. 확실한가요? 가장 확실한 걸로 나와요. 가장 확실한. 그래서 이쪽 우리는 몸을 맨날 챙기는데 몸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 물론 중요하죠. 치매만 생각하면 정신적인 것과 사회적인 부분이 근거 수준이 더 높아. 예방할 수 있는 그 확실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활동을 늘리고 사회적 활동을 늘려야 된다. 근데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려면 신체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임도 나가지. 그러니까 물론 다 중요하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심심하니까 요즘 낮에 같이 살아도 자녀들 다 이제 직장 나가고 그러면 또 집에 아무도 없고 그럴 때 혼자 지내시면서 적적하니까 심지어 밤도 외로우니까 텔레비전 하루 종일 켜는 분들이 있어요. 텔레비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 어떨까? 안 켜는 것보다 나을까? 소리라도 나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텔레비전은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약간 나쁜 물로 나와요. 약간 나쁘대. 치매 약간 더 생기네. 텔레비전 오래 보면. 근데 이제 뉴스 보고 뭐 재밌는 프로 찾아서 보고 그걸 뭐 전혀 안 나쁘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텔레비전만 계속 보는 분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요. 걱정이에요. 하루 종일 가만.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치매 더 걸린대요. 근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라디오를 들으면 치매 예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라디오는 그냥 얘기하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 상상을 하면서 뇌를 많이 움직여야 돼요. 책 읽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가 나요.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면 재밌기도 하면서 치매 예방도 된다. 그러니까 적적하고 심심하면 라디오를 들으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자,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된다 생각하십니다. 된다. 맞습니다. 내리시고 예방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 포도주 그 빨간색이랑 포도씨에 있는 물질 중에 레스베라트롤 뭐 이런 게 건강식품으로 팔기도 하는데 그 물질이 치매 그 병리 아밀로이드 이런 거 줄이고 이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포도주가 치매 예방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포도주를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마시는 프랑스에 보니까 치매랑 심장병 유병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이 마시면 안 좋겠지만 누구나 알죠.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또한 바보 같은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아갖고 우리가 포도주 좋은 줄 알고 막 마시기도 했는데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술 한 잔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심혈관에도 좋고. 근데 실제로 안 좋아요. 진짜 열심히 잘 연구해보면 술 한 잔만 해도 조금 더 나빠져 건강이.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그런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설문지를 나눠주고 술을 얼마나 드십니까? 질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0잔 체크. 한 달에 2~3잔 체크. 매일 5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같이 술 안 마시는 사람이 그래도 무슨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한두 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잔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모임도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사람은 2~3잔이라도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잔에 2~3잔이니까 조금 마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요. 그럼 0잔 하는 사람은 뭐 0잔. 뭔가 건강이 이미 안 좋아서 하거나 아니면 건강 걱정이 너무 많거나 이런 사람이 나는 한 방울 입에 안 될 거야 이런 사람이 꽤 많겠죠. 그냥 안 드시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적 이유로 안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0잔인 사람은 건강이 오히려 조금 더 나중에 보니까 조금 안 좋고 조금 마신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거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안 좋고. 그래서 조금은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나중에 봤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주를 프랑스 사람은 많이 마시겠어요? 다른 데도 많이 마시겠지? 봤더니 프랑스 사람들은 저녁에 2~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가족이 된 친구들은 계속 떠들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토론하는 문화가 있어요. 프랑스가 철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화야. 그냥 계속 떠들어. 이거 저녁마다 2~3시간을 떠드니까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이 되지. 치매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예, 예. 근데 이제 한 잔만. 퍼만 싫으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은 어때요? 휴대폰 보면서 혼자서 훌쩍훌쩍 마시니까 이런 분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 보니까 포도주 한 잔씩 마시면 치매 위험 좀 더 높아져. 그러니까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회관계. 네. 사람의 자극이 자극 중에 제일 좋은 자극이에요. 스트레스도 많이 주지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사람 자극, 그 다음에는 무슨 그런 라디오, 신문, 책 뭐 이런 게 좋은데 눈도 침침하니까 또 책 보고 이런 게 또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디오북 이런 거 들으셔도 좋고요. 큰 활자로 된 그런 구청 소식지 이런 것도 그냥 재밌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읽고 이런 것들이 다 오늘 그거 하나 읽었다고 뭐 내일 갑자기 똑똑해지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하고 10년이 지난 사람이랑 매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어디 모임에도 가고 이런 사람이 10년 지나면 차이 많이 나겠죠? 네. 그렇죠. 좋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한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난다고 근육이 뭐가 튼튼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루에 10번씩 10년 한 사람이랑 안 하고 매일 앉아서 일만 하던 사람 10년 지나면 완전히 다른데 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뇌는 조직의 특성상 근육이랑 되게 비슷해요. 계속 적당히 쓰면서 무리하면 고장나지만 적당히 쓰면서 계속 운동을 시키면 튼튼하게 유지되고 안 쓰고 가만히만 있으면 처음에는 쉬어서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퇴화가 돼요. 뇌는 근육 같은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운동해라, 마음 운동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뇌를 계속 잘 사용하시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저희가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와 세브란스 병원이 서대문구 주민들의 건강한 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강의 듣고 나니까 치매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미리 알고 준비하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또 갖게 되네요. 유익하고 명쾌한 강의를 해주신 김호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고 괜찮을까요? 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시간 여유 있게 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무조건 검사를 병원에 가서 돈이 많이 드는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렇지도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65세 이상이면 기본적인 그 검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에 가면 65세 이상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늘 아무렇지 않은 게 확실해도요. 오늘 그걸 해놓고 1년 뒤, 2년 뒤마다 해놓으면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방문하시고 대신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거, 의사를 만나서 검사까지 자세하게 하는 그 미리 검사하는 거는 그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권유할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조금 깜빡이는데 무조건 뭐 팩트 찍어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마 피 검사가 나오면 그때는 그냥 좀 검진 차원에서 편안하게 하셔도 되는데 아직은 그 피 검사가 맞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앞에서 누가 손 드셨었는데 머리 찍으면 MRI는 그냥 자석이죠. 자석에서 나오는 건 자장이라서 찍어도 하나도 안 나빠요 몸에. 그러니까 조영제 쓰면 이제 조영제가 알러지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조영제 안 쓰고 찍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나 그래서 그냥 찍으셔도 되고요. CT는 방사선이 나와요. CT는 그거 너무 자주 찍지 말라 그러는데 뇌만 찍는 거는 뭐
약하니까 괜찮아요. 아, 통화하는 거? 당연히 좋죠. 길게 해도 좋죠. 다음 질문. 근데 그 친구가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유튜브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유튜브 질문하셨는데요. 유튜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유튜브 보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유튜브 보는 방법은 주제를 정하세요. 주제.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야생꽃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끔 어렸을 때 이렇게 고향에서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야생꽃들이 보는 항상 마음에 뭔가 와닿았었는데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야생꽃 이렇게 딱 쳐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 자세하게 설명한 이런 것들 유튜브를 보면서 또 다른 유튜브 보면서 본 거 몇 번만 쫙 공부하다 보면 꽤 익숙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주제를 삼아서 보시는 거는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즐기기 위해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러면 즐길 때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1시간이나 30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 하고 뒤에 나오는 거 또 그냥 보고 막 이러다 보면 그거는 내가 그 텔레비전 멍청하게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는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도 되는데 정치적인 거는 보면은 즐거움을 주려고 정치 유튜브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막 그 스트레스 받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보는 건 좋은데 그거를 봐서 내가 치매 예방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보시면 좋고 즐기기 위해서 보시면 좋다. 그다음 저쪽에 질문할까요? 네. 질문 안 하셨네. 꿈은 잊어버리는 건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꿈꾼 다음에 잠이 깊어지는 사람이 보통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거예요. 잠이 깊다는 뜻일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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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청력이 안 좋아지면 아예 청력이 많이 나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 자극이 안 들어가니까 치매가 더 잘 생기고요. 남보다 청력이 문제가 있으면 치매 걸린다 이 뜻은 아닌데 남보다 치매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아져요. 문제는 나는 지금 듣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족들은 자꾸 텔레비전 너무 크게 틀어놓는다 그러고 무슨 얘기했는데 못 들어서 막 크게 얘기해야 되고 딴 사람이 내 목소리도 커지고 그런 거면 청력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30% 정도 청력이 나쁜 상태로 살고 있으면 자기는 나쁜지 모르지만 뭔가 하여튼 소리 자극이 30% 약하게 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치매 그 위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검사하고 보청기를 하든지 뭔가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청력은 나쁠수록 치매 위험은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거의 그건 확실하게 딱 됐어요 이제. 네. 외국어 공부는 너무 좋죠. 외국어 공부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하지 말고 안 받으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외국어 공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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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알츠하이머 이런 거 아닌 다른 것들은 완치시킬 수도 있어요. 비타민 B12 때문에 치매가 왔다고 빨리 보충하고 완치되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빨리 검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잠은 되게 중요한 게 주무시는 동안 그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서 제거돼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잘 자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누우시면 잠이 안 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서 계시면 잘 주무실 수 있죠.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질문이 정말 많으신데 한 분만 더 네, 받을게요.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두 분만 받을게요. 그럼 눈에 띄었으니까. 예? 마이크 좀 드리세요. 뇌경색이 왔다고 치매가 오진 않는데 뇌경색 때문에 뇌경색이 오면 어쨌건 뇌 신경 일부가 망가지잖아요. 그게 쌓이다 보면 치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뇌경색이 왔다. 그러면 지금은 치매가 아니다. 근데 뇌경색이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더 뇌경색이 안 오게끔만 잘 관리하시면 돼요. 네? 네네. 치료가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위에 라디오나 이런 걸 켜고 네. 지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제가 이명이 있으니까 제 말이 항상 울려서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제 말을 좀 줄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어느 때 불편한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치매하고 어떻게 관계가 네, 그 관련 없어요. 이명은 네, 원인이 너무 많고 네, 원인을 알기도 어렵고 네, 치료도 안 되는데 네, 그 대신 심각한 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명 때문에 잘 안 고쳐지잖아요. 네. 이명이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계속 이명을 앓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런 건 없으니까 네.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되게 불편하긴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워낙 명쾌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기 우리 서대문구 치매 안심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거기는 누구나 오시면 되니까 무료로 하니까 오시길 바라고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정별로 돌아가면서 치매 또 그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단을 좀 궁금하시면 바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교수님 너무나 좋은 강의였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부탁을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